자, 물올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올림 장치나, 그죠? 진공계나 연성계나 후드밸브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죠. 이제 수원이 있으면, 이렇게 흡입식 배관, 후드밸브, 그죠? 그 다음에, Y형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개폐 표시형 밸브, 그 다음에 진공계나 연성계를 설치하고, 여기 이제 뭐 여기 후레시블 조인트도 들어가겠죠. 펌프 진동 충격을 흡수해주는 펌프가 있다. 펌프는 제가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린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출처, 그죠? 그리고 개폐 표시형 밸브, 체크 밸브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체크 밸브도 정확하게 그리면 도시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거는 솔직히 잘못된 건데, 뭐 틀리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이제 Z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기 이제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겠죠. 그죠? 요렇게, 여기 물올림 관. 그죠? 여기 물올림 탱크에서 물올림 수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급수 배관이 있겠죠. 이렇게 급수 개폐 밸브가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관이 있죠. 그죠? 물 탱크로 넘치지 말라고. 그리고 배수관이 있고, 배수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 경보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개폐 표시형 밸브가 달리고, 체크 밸브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뭐 릴리프 밸브도 있고 성능시험 배관도 이렇게 달려 있겠죠. 지금은 이제 물올림 장치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드 밸브, 그다음에 진공계나 연성계, 요게 이제 물올림 장치, 물올림 수조, 그리고 요게 이제 몇 리터입니까? 요게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그죠? 제가 물올림 수조는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챔버는 용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그거 이제 구분하시고, 그죠? 그리고 요 급수관 요게 몇 밀입니까? 15mm 이상이죠. 법적으로. 그죠? 그 물올림관 요거는 25mm 이상이다. 뭐 순환배관은 20mm 이상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요거다. 그러면 요 물올림 장치는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이 펌프에 뭡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겠죠. 이놈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펌프는 뭡니까? 펌핑을 할 때 펌프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지 물이 펌핑이 된다. 송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드라마나 이런 영화 보면은 우물에, 그죠? 물 한 바가지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펌핑 하잖아요. 그게 마중물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마중물 장치라고도 뭐 옛날에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올림 장치다. 그래서 문제가 수계소화 설비에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때 설치하고 흡입식 배관을 항상 물로 채워서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물만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데 이게 복잡한 기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물올림 장치에 개통도를 그리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개통도까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0번, 요게 이제 물올림이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게 이제 시꺼먼 부분, 요 부분은 평상시에 밸브가 폐쇄된 상태. 그리고 요 밸브는 평상시에 열려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평상시 상태를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물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해갖고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올림 탱크였죠. 물올림 탱크. 근데 수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계속 한글화되고 있어요. 한글화. 네, 한글화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어의 정의 이것도 지금 용어의 뜻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한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은 최근에도 나왔지만 통으로 쓰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점짜리로. 그래서 통으로 쓰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올림 장치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그죠? 네. 근데 이게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해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이게. 왜냐면, 아니, 수조를 영어로 하면 탱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수조, 옛날에는 탱크의 유효수량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수조의 유효수량은. 예. 그리고 주의점은 용량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은 100리터보다 더 커야 돼요. 100리터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죠? 안에 순수한 물만 100리터가 돼야 되니까. 그죠? 탱크 크기는 100리터보다 더 커야지. 그죠? 근데 압력 챔버는, 압력 탱크 있죠? 이놈은 용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mm 이상. 그죠? 급수 배관. 그죠? 계속 물이 보급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올림 장치의 감수 원인 해가지고 이놈이 왜 물이 자꾸 없어지느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 요 밸브가 잠겼어. 그럼 뭡니까? 여기서 물이 채워지면 물이 감수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급수 장치가 고장이 났어. 물을 못 채워주는 기라. 그죠? 그 다음에 요 물올림 수조 자체가 뭡니까? 물올림 수조 자체가 구멍이 났어. 그죠? 파손. 이게 네 번째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물올림 장치 배수 밸브가 열려 있다. 평상시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으니까 물이 계속 감소되겠죠. 그리고 후드 밸브가 고장이 났어. 후드 밸브가 고장이 나면은 역류 방지 기능, 우리 후드 밸브 역할이 역류 방지하고 우리가 뭡니까? 스테레나 여가 기능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놈이 역류 방지 기능을 못 하니까 계속 물이 새겠지. 그러니까 물이 계속 보급될 거 아닙니까? 감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배관, 물올림 배관 내에 구멍이 났다, 파손됐다, 이런 것도 다 답이 되겠죠. 그죠? 자, 50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물 개통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놈이. 왜, 당연히 수조가 뭡니까? 펌프보다 높은 데 있으면, 같거나 높은 데 있으면, 항상 물이 펌프에 채워져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설치 기준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1번 보시면, 수계소와 설비에서, 그러니까 물올림 탱크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조금 많이, 본래 한 4, 5년에 한 번씩 쭉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탱크가 수조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회전축 원심법을 사용한 경우, 흡입축 배관의 설치 기준을 써라. 자, 우리가 흡입축 배관이 요거지, 요거. 요 부분이 흡입축 배관 아닙니까? 그죠? 자, 흡입축 배관의 설치 기준은 일단 공기 고임이 생기면 안 된다. 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리고 여과장치 설치해야 되죠. 요거, 스트레이너. Y형 스트레이너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 펌프, 충합 펌프를 포함해서 수조로부터 별도로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펌프가, 이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해라. 그죠? 그러니까 수조가 펌프로 낮게 설치된 경우라고 지금 문제의 단서조항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같거나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요렇게 따도 됩니다. 충합 펌프를 이렇게. 같은 배관에서 이렇게 따도 돼. 근데 낮을 때는 무조건 충합 펌프와 주펌프 흡입축 배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지. 자, 우리가 보통 뭘 설치합니까? 소방 배관은 강간을 설치하죠. 그죠? 강간을 설치하는데, 이때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해가지고 CPVC 배관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가로넣기로 나왔거든요. CPVC.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이게 가로넣기로 나왔는데, 가로넣기로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나온 거는 전부 다 통으로 쓰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뭡니까? 아무래도 강간보다는 약하겠죠. 강간보다 약합니다. 화재에 약합니다. 당연히. 쇠파이프가 아니니까.
PVC 파이프가 아무래도 불 같이 이렇게 열을 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거야. 일단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곳. 첫 번째, 배관을 지하에 매설해야 돼. 하면은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다. 그 다음,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조적이나 콘크리트 벽으로 쌓고, 예? 요 안에 뭡니까? 덕트나, 예, 덕트나, 구획된 덕트나 피트 안에 배관을 하면은 요거는 CPVC로 해도 된다. 화염이 직접 이놈이 막아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천장과, 이거 여러분들 답 쓸 때요. 가로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가로는. 천장과 반자를, 그죠? 천장과 반자를, 요 놈이 반자고 여기 천장이다. 여기 슬라브다. 그죠? 여기 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우리가 배관을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설치할 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이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습식이었는데 이제 스프링클러하고 통일이 됐죠. 예. 예. 옛날에는 습식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론편 들어보시면은 예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물이 채워진 상태는 습식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부합식도 부합 상태지만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놈이 습식이라는 문구에서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라고 이게 바뀐 겁니다. 문구 자체가. 예, 소화배관 내에 물이 항상 채워진 상태. 이게 습식 상태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 때도 설명드렸지만 비닐봉지 안에 물을 채워놓은 상태하고 일반 비닐봉지 상태하고 불을 가하면은 이 물이 채워진 상태에 비닐이 조금 더 늦게 탑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예전에 CPVC가 처음 나왔을 때 회사에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하러 왔더라고요. 저 회사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고 엄청 비싸거든. 물론 인건비는 굉장히 줄어들지. 그래서 반시반의했다고. 이거 되겠나. 그리고 설치할 때 이게 뭐 용접이나 뭐 나사 이음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본드 발휘하거든요. 본드 발라서 부직품은 끝난다. 이거 수압을 견디겠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CPVC를. 그게 한 20년이 넘었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가 20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테스트 할 때 보여주더라고. 일반 상태에 불을 이렇게 딱 피웠을 때 구멍이 금방 딱 나더라고. 근데 물을 채운 상태에서는 구멍이 안 나, 잘. 그걸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뜬금포,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탁, 뜬금없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불합격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이거 자주 안 나오더라. 제끼 부는 기나. 근데 갑자기 딱 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죠? 이런 걸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체절 운전이 뭐냐? 이게 이제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죠? 순환 배관에 달리는 릴리프 밸브. 요 뚜껑을 열고, 그죠? 이건 좀 이따 제가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체절 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능 시험할 때, 그죠? 성능 시험을 할 때 뭡니까?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된 요 개폐 표시형 밸브라죠. 이거를 폐쇄시킨 상태에서 완전히 다 막힌 상태에서 이놈도 잠겨 있고 다 막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를 체절 운전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절 압력 시험 이런 게 있잖아요. 체절 운전 시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토출적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거, 완전히 막힌 상태. 그래서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절 운전이라는 거는 성능 시험 목적으로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최저 양정이라는 거는 이때 양정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최저 운전했을 때 양정이 얼마냐. 그러니까 토출축 개폐배별을 닫은 상태에서 양정, 그죠? 최저 양정은 전격 양정, 그죠? 전격 전양정 있죠. 본래 생산될 때 양정, 거기에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성능 곡선도 있었잖아. 그리고 최저 압력이라는 거는 양정을 압력으로 변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격 양정이 전격 토출 압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기 1.4배 이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능은 펌프의 성능,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의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펌프의 성능 해가지고 최저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에 140,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펌프 성능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림 두 개를 그리고 시작해라. 성능 곡선. 그죠? HQ 곡선이다. H가 양정이고 Q가 토출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향으로 강하는 그래프, 이게 펌프의 정상적인 그래프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최절점이죠. 최절점. 140%. 140%. 그죠? 그 다음에 100에 100%짜리 있었죠. 그리고 150에 65%. 요게 100에 전격 토출 유량의 전격 토출 양정. 그리고 전격 토출 유량의 150%로 물을 뺐을 때 압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 65%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운도 해가지고 요게 최절점. 그죠? 요거를 설계점. 그 다음에 요거 운전점. 그리고 설운도. 이렇게.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쓰지 마세요. 이렇게만 그려도 되니까. 설계점, 운전점. 요게 펌프의 성능 곡선이고, 요게 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적합 기준. 자. 체크밸브 있고, 펌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펌프 성능 배관이 있죠. 이렇게. 개폐밸브,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M자 해가지고 유량 측정 장치, 즉 유량계가 있고, 그죠? 요렇게 펌프 성능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달립니까? 릴리프 밸브. 요거 위치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요거 릴리프 밸브입니다. 이게 순환 배관 아닙니까? 요거 달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무조건 그려놓고 시작해라.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우리가 성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의 기준. 요거는 성능. 그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필수입니다. 필수. 자,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오는 게 펌프 성능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최저 양정은 이제 앞에서 했고, 최저 압력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자, 소방 펌프가 갖추어야 할 성능 기준을 유량과 양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우리가 펌프 성능을 나누어서 쓰면 됩니다. 최저 운전 시에, 그죠?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양정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 그죠? 이것도 유량하고 양정에 관련된 거죠. 유량, 양정 관련된 거죠. 그리고 펌프의 성능 곡선이 산 모양이 되지 말고 우양 강하는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산 모양이 되면 맥동 현상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서징. 그죠? 그래서 일정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지. 자, 140%를 초과하지 않냐고. 150%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140%를 초과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배관이 다 파손이 되겠죠. 그죠? 토출이 안 되잖아. 토출량이 제로니까 배관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 의미고. 그리고 150%로 우리가 물을 뺐을 때 압력이 65% 이상이 되란 말은 우리가 과하게 물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우리가 기준계수 2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가 설계될 때 토출량 2개로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딴 데서 한 2개를 더 빼뿐네. 예를 들어서 1개를 더 빼뿐네. 그럼 이제 150%로 더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개만 써야 되는데 세 개를 쓰니까, 사용하니까 본래 자기 유량에, 설계된 유량의 50%가 다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량이 증가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물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쫙 나가다가 딴 데서 물 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노즐에서 쫙 나가다가 딴 데서 물을 빼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압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격 토출량 이상이 변해도 토출 압력은 너무 크게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8번. 성능 곡선이다. A점 값은 얼마인가? A가, 이거 왜죠? A점이 뭐예요? 이거네, 이거. 65%. 그죠? 자, 65%. 150에 65%. 100에 100. 설계점, 운전점, 체결점. 요거 물어보면 140이죠. 자, 성능 곡선을 그리시오. 자, 전격 토출량이 80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뭘 써줘야 됩니까? 요거 800 써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800. 그죠? 100에 100짜리에. 그리고 전량정이 80이면 양정에다가 80을 적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 그죠? 80에 140, 1.4를 곱하면은 1.12가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어떤 문제는 여기에 압력이 적혀져 있고 어떤 문제는 메다로 적혀 있는데 이건 관계없습니다. 특별하게 뭐로 쓰라는 말이 없으면 메다로 쓰든 압력으로 쓰든 관계없어. 만약에 요걸 메다로 쓰면 어떻게 돼요? 112메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전격 토출 압력 여기다가 뭡니까? 전량정 써놓고 메가파스칼에다가 메다를 쓰면 됩니다. 찝찝하면 두 개 다 써주든지. 그럼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65%죠. 그러면 80에 0.65를 곱한 값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800이니까 요거 1.5를 곱하면 1200이 되겠네. 그죠? 그거를 써주시고, 그래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게 나왔는데, 이거 뭐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 바로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는 지금 양력으로 또 그려놨잖아. 그죠? 요거는 800, 요거 70m로 나왔네. 그죠? 자, 운전점을 명시해라. 똑같이 뭡니까? 1.4를 곱하고 0.65를 곱하고 800에 1.5를 곱한 값을 써주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거는 주의점이 뭐냐면 설계점하고 운전점을 명시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명시를 해줘야 돼. 요걸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체결점, 설계점, 운전점. 그죠? 설계점이 뭡니까? 100% 운전점이잖아. 그죠? 운전점은 뭡니까? 150% 운전점이 되고. 그 다음에 61% 범퍼 성능에 가서 기준, 이거는 이제 그릴 수 있겠지. 이거 그리면 되고. 성능, 시험 배관. 요거 봐보세요. 요 밑줄 친 부분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법이 개정된 겁니다. 바로 최근이 아니고 조금 됐지만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이 통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성능시험 배관은, 자, 펌프 토출척이죠.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야 된다. 제가 이거 주의해야 했지, 이론편에서. 성능시험 배관은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환 배관은 뭡니까? 체크 밸브 이전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해놨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 근데 이 경우에 이 밑줄 친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길이가 옛날에는 요게 8D, 5D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요게 없어져 버렸어. 요게 없어지고 뭡니까? 제조사의 설치사항에 따라라.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은 유량 측정 장치가 달려있는 요 생산되는 그 지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호르쉘 유량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유량계가 있으면은 요놈 위에 요렇게
생산될 때 요 구멍 크기가 만들어져 나온다고 이 크기에 맞춰라 이 말입니다. 이 크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시험 앞전에 성능시험 배관 산출하는 광경 계산 문제는 나오면은 이건 오류다. 앞으로는. 그죠? 예, 따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도 그 제조사 사양이 있거든요. 네, 제조사 사양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라. 여기다가 요 사이의 거리는 꼭 지금은 8배, 5배 이걸 띄울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이제 안 나오겠지.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 이상,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이게 150%였다고. 예전에는 150%였거든. 근데 우리가 150%까지 유량을 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0이면은, 봐보세요. 아이고, 이걸 1000으로 잡읍시다. 1000이면은, 이게 이제 1000이야. 전격 유량.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1500만 표시가 돼 있었거든. 근데 물을 우리가 1.5배까지 빼니까 1500의 물량을 빼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1500인지 1600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25%더 끼워서 1500이 아니고 1750리터 퍼분짜리를 설치해서 여기에 1500 되는 지점까지 물을 정확하게 빼는지 안 빼는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큰 규격의 제품을 쓰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다 잘못된 거지. 솔직히 옛날에 그 유량 측정할 때는 맨 위에 수치가 150%짜리 1500이니까 이 추가 달라붙어 갖고 이게 1500을 뺐는지 1600을 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량 측정이 안 됐다. 그래서 175%로 우리가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년 전에 10년 좀 넘었구나. 증가를 시켰다. 자, 그리고 그래서 주의점이 펌프 성능은 140%, 150에 65%고 이거는 성능시험 배관의 기준입니다. 적합 기준.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를 채점하다 보면은 성능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성능시험 배관의 기준을 쓴 분들이 계시고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을 쓰라고 했는데 성능에 대해서 쓰라고 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능시험에 대해 쓰시오. 성능시험은 뭐 이렇게 나오면 단순한데 자, 성능시험은 뭐가 있습니까? 성능시험은 체절운전시험이 있고 전격 부하시험이 있고 과부하시험이 있죠.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밸브 잠그고 토출 쪽에 개폐 밸브, 개폐 퓨션 밸브를 잠그고 그죠? 폐쇄하고 그 다음에 충합 펌프는 소합 펌프가 아니니까 성능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주 펌프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MCC 판넬에서 즉 동력 제어관에서 자동으로 돼 있잖아.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충합 펌프를 정지를 시켜야 돼. 아니면 같이 돌아보니까. 그죠?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릴리프 밸브 요거를 일단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이 릴리프 밸브.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 보시면요. 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몽키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완전히 폐쇄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그럼 평상시에는 이게 풀려 있을 거 아닙니까? 체절 압력 밑에서 터져야 되니까 세팅이 그리 돼 있거든. 그래서 성능시험 할 때는 체절 압력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쪼아놔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체절 압력 시험은 펌프를 기동시키고, 그죠? 수동으로 기동시키고 압력계를 보고 뭡니까? 그 압력계 지시치가 이 전격 토출 압력의 전량정의 140%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끝. 그다음 두 번째, 전격 부하시면 100에 100%짜리예요. 그죠? 요 개폐 밸브를 완전하게 열고, 요 유량 조절 밸브는 수객 현상 때문에 서서히 열어야 됩니다. 서서히 개방했을 때, 서서히란 말이 빠지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서서히, 이거는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그죠? 열었을 때 유량을 100%에 맞추고 그때 압력계 지시치가 100%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과부하 시험은 150에 65%짜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더 열어서 유량이 150%로 됐을 때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압력계 지시치가 65%인지 확인하는 거다.
압력계. 요게 65%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그리고 뭐 쭉쭉쭉 돼 있고,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기동 전까지는. 그죠? 그리고 토출적 압력계, 그리고 140% 이하인지 확인하는 거다. 그죠? 순서. 4의 지시치. 4가 뭡니까? 압력계. 그죠? 그리고 7, 쭉 보시면, 이거 제가 적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3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유량 조절 밸브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본래는. 예. 개폐 밸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이 개폐 밸브를 열어서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개폐 밸브도 되지만 유량 조절 밸브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능 시험. 나머지는 복귀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성능시험 배관, 성능시험 배관과 성능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성능시험은 세 가지를 주의를 했습니다. 펌프 성능 기준,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 그 다음에 성능시험 배관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다 성능시험에 대한 내용이고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다 같은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성능시험 배관에 대한 거를 그리라고도 나왔죠. 가끔씩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목적, 성능에 대해 쓰라는 거죠. 그리고 성능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주펌프의 분당 토출량, 리터 부분을 체킹하는 거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쓰라고 제가 이론편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 같은 내용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만 쭉 몇 번 써보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써진다. 뒤에 지나가면. 설치 기준, 배관에 대한 기준 있죠. 이건 좀 준비해 두세요. 자, 67번 봅시다. 순환 배관에 설치된 릴리프 밸브의 작동점은 얼마인가? 요 릴리프 밸브는 뭡니까? 최전압력 미만이죠. 이게 제가 이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만이었다가 이하로 바뀌었다가 다시 몰래 또 미만으로 문구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을 바꿀 때 이렇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바꿨으면 알려줘야지. 몰래 잠수 패치를 딱 해놨더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자, 최저압력 미만에서 해다. 그래서 순환 배관은 자, 체절 운전할 때, 요 체절 운전이 요거 개폐 밸브 잠근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지. 그러면 수온의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체절압력 미만에서 이놈을 세팅해가지고 터지게 만들어서 물을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지,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20mm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순환 배관의 설치 목적도 많이 물어봅니다.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순환 배관의 기준을 쓰라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의 작동점이 얼마냐 물어보면 체절 압력 미만이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이거는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잖아. 그죠? 위에 거는 그냥 문구를 물어본 거고. 그죠? 요거는 수치가 주어지고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에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에. 그죠? 1메가파스칼이라고 토출 압력이 돼 있네요. 그러면 1.4를 곱하면 이놈 이하가 되는데 제가 아까 미만이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실제 이하로 나왔어. 그럼 이하로 답하면 돼. 아니면 얼마 이하니까 이하를 빼도 됩니다. 수치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하나 미만이 없으면은 이하 미만을 써줘야 되지만 문제에서 이상, 이하, 얼마 이상인가, 얼마 이하인가, 얼마 미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문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치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 이 관리사 문제거든요. 이 관리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릴리프 밸브 있죠. 릴리프 밸브를 어떻게 압력을 조정하는지.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뭡니까? 체절 압력 미만에서 터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제가 아까 몽키나 스패너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쪼이고, 완전히 폐쇄되고, 요걸 서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풀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일단 수동 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릴리프 밸브의 작동점은 최저 압력의 90%를 한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릴리프 밸브 이놈이 터지게 하는 거는 최저 압력의 90%로 세팅해 놔라. 그러니까 최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놈이 1000이라고 칩시다. 전격 토출 압력이 1000이 아니고 100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칩시다. 1메가파스칼이라고 칩시다. 1메가파스칼이 전격 압력이면 최저 압력은 1.4를 곱하면 1.4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 그죠?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때 여기에 90% 0.9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값이 뭐다? 릴리프 밸브 세팅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완전히 폐쇄시킨 상태에서 그럼 이제 1.4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놈을 90%에 세팅을 해 놓으려면 서서히 풀면 만약에 이게 90%가 얼마다 얼마라는 수치가 있다. 그죠?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그죠? 9 그죠? 그러면 9에다가 4, 9, 36 그러면 12.6이네. 그죠? 12.6 메가파스칼이 있으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한 거니까. 이거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12.6 메가파스칼이 90%잖아. 그러면 요놈을 압력계 보면서 푸는 거라. 12.6 되게끔. 서서히 풀어서 12.6에서 이놈이 탁 터졌어. 그게 90%라. 그렇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V암 밸브를 일단 폐쇄해야 되죠. 요거를. 그죠? 일단 체질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펌프를 기동하고 압력계의 지시치로 체질 압력을 확인한다. 일단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V2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V3 밸브를 서서히 열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열면서 압력계를 보는 거라. 보면서. 예? 보면서, 압력계를 보면서 이게 터질 때, 90%에 터질 때,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90% 압력이 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12.6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12.6에서 그죠? 딱 터질 때 딱 멈추는 거지. 90%.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80% 하면은 요 1.4 곱하기 0.8 해가지고 이 값에 세팅을 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값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관리사 문제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예.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수치를 주어지고, 그죠? 그 수치까지 명시해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복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거 복귀 과정. 자, 조정된 상태이다. 네. 이거 나왔을 때는 거의 못 맞췄죠. 무슨 이런 문제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자, 70분 봅시다. 자동 배수 밸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지. 오토들이. 그죠? 이거는 뭡니까? 예, 소화 작업 후에 송수구와 체크 밸브 사이에는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는 뭡니까? 배수가 안 되잖아. 그죠? 그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온을 안 해요. 평상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여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키기 때문에 뭡니까?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 있잖아요. 이게 4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5점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동파 및 부식 방지 이렇게 쓰니까 오답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4점, 5점에 맞게끔 답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서화전 설비, 함에 대한, 방수구에 대한 기준이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별표 하나지. 이때까지 한 번밖에 안 나온 거라. 요거는 뭐 시간 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73번. 소화 설비에서 앵글 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쓰시오. 앵글 밸브가 옥내 소화전 방수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앵글 밸브 설치 장소가 일단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설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점이 뭐냐면은 문제가 지금 소화 설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이렇게 나올 때 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시설은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5가지 중에서 이 앵글밸브가 설치되는 장소를 쓰라는 말이고, 지금 이 문제는 소화설비. 이것도 이게 이제 소화설비로 나왔는지 소방시설로 나왔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복원을 할 때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거 소화설비가 맞다, 자기 정확하게 봤다,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소방시설로 나오게 되면 여기 적어놨잖아. 앵글밸브를 설치하는 곳 해가지고 여기 돼 있잖아요.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가 앵글밸브 65mm짜리 쓴다 아닙니까? 큰 거. 그죠?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가지를 쓰라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소방시설에서 앵글밸브 3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구,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예?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 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요까지 써주는 게 제일 좋고, 이까지. 그 다음에 소화설비로 물어봤을 때는 요거는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물분무 소화설비, 그 다음에 미분무 소화설비, 이 중에서 하나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를 보고 좀 판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답안지에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74번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냉고발 야식. 이게 이것도 뜬금포 문제입니다. 별표가 5개죠. 이것도 한 5, 6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통으로 쓰라고. 냉고발 야식 해가지고 이런 장소에는 뭡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구 가면 안 된다. 그죠? 동파 우려가 있다. 동파된다. 이거는 물하고 격렬하게 물 가면 반응을 하니까 안 된다. 전기.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식물원, 수족관 이런 데는 물이 많잖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제외시켜 주는 거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런 데도 겨울 같은 데는 동파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제외를 시켜 줍니다. 냉고발 야식이다. 자, 75. 이거는 안 나온 지가 한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표시등 있잖아요. 요게 소방은 기계 쪽에는 전부 다 적색입니다. 녹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앵글밸브하고 호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위급 시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설치 높이 있잖아. 우리가 1.5m 이하잖아. 그죠? 요거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160이네. 이것도 잘못됐네. 그죠? 요 잘못된 점은 여기 나와 있어요. 예. 1.6이 아니고 1.5 이하가 돼야 되지. 방수구 설치 높이가 1.5 이하니까. 그리고 호수가 둥글게 말려 있으면 안 돼. 이거 점검하러 가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데 있거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실제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호수거리를 걸든지 아니면 호수를 이렇게 다 가지런하게 개어놔야 됩니다. 쓰시면 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방사속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루트 2gh. 그죠?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풀어봤던 거지. 속도 계수가 주어졌네요. 앞에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